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은 사이가 진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이였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것도 인연이니까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인연이 얽혀 결국은 이런 일도 겪어보게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시댁에서 의기소침해질 일도 없어졌으니 잘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저와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꽤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몇 명과 저 그리고 남편은 늘 학교 후에도 함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는데 그 덕에 저희 친정엄마도 우리의 학창 시절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거기다 똑 부러지는 남편을 엄마는 참 예뻐했고요. 나중에 뭘 해도 잘하겠다면서 기특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엄마의 안목대로 남편은 IT 회사에 취직해 경력을 쌓은 뒤 꽤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까지 받았을 정도로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남편과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의 걱정을 한몸에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꼭 근사한 사업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저 작은 개인 카페를 차려 운영하는 정도가 다였지만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가 갈리면서 소식이 뜸했어요. 둘 다 자기 생활하기 바쁘니 너무 당연했죠. 그러다 남편이 우연히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곁에 예쁘장한 애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함께 온 사람이 딱 우리 또래의 어여쁜 여자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때의 만남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애인에 대한 예의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을 뒤로 한참 동안 매일같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애인이 오해하면 어쩌냐고 말리기까지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애인이 아닌 친누나의 부탁으로 만나게 된 친누나의 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오해로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고 그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과 제가 연인이 되었을 때 저의 친정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어렸을 적 자신에게 사위가 생긴다면 딱 남편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친정아빠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고 하시면서 왠지 가벼운 년은 아닌 것 같았고 가족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결혼을 위해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말이 딱 맞지 않냐며 으스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인연이 저희 시모와 엄마는 저희 관계를 알리기 전부터 꽤 친했어요. 동네가 넓지 못하다 보니 한번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 관계가 오래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또 엄마와 여전히 가깝게 지내는 동네 이모들이 참 많았죠. 시모와는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알기 전부터 이어졌어요. 저녁 무렵 시모가 술에 취한 남자에게 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우연히 장을 보러 나갔던 친정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닿은 인연이라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차 저와 남편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친정엄마와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 누가 사돈 직원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시모와 엄마는 자신들도 저희도 운명적 관계가 분명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저희는 그 인연 덕에 조금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상견례 자리에서 더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친정엄마와 시모는 정말 절친처럼 붙어 다니는 날이 많아졌어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될 때 시모에게 연락해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으니 더 말할 것도 없을 만큼 가까웠죠. 자식들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았으니 말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시간이 되지 않을 때면 저와 시모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셋이 뭉쳐서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사돈끼리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이런 친한 관계가 너무도 좋았어요. 엄마가 한 분 더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의 큰 축복을 받으며 성황리에 결혼식을 마쳤고 그렇게 서로의 하나뿐인 배필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시모가 친해서인지 시모가 딸이 없어서인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언제나 제게 저 같은 딸이 생겨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일하랴, 남편 챙기랴 고생이 많다며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고는 했었죠. 그래서 저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요. 화목한 부모님,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 아껴주는 시부모님까지 너무나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완벽함에는 곧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유 때문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어느 날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친정아빠가 저축을 참 잘해요. 취미가 적은 풍차 돌리기라고 말할 정도로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매달 만기가 되는 저금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생긴 돈을 또 저축해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니 나중에는 꽤 큰 금액이 되었는데 그중 절반을 엄마에게 주었더라고요. 엄마의 위치에서 사느라 자신의 이름 석자로 오롯이 살아온 날보다 누군가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세월이 한참 길지 않냐며 그간 고생했다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이 사실을 시모가 모를 리 없겠죠. 엄마는 이렇게 스윗하고 로맨틱한 아빠를 자랑하고 다니느라 한동안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그 소중한 의미가 담긴 돈을 엄마에게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신경을 쓸까봐 시모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시모가 제게 이르듯이 털어놓은 이야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아, 이번에 사돈을 다시 받잖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는지? 네? 저희 엄마가 매정한 분이 아니신데 두 분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번에 내가 제대로 깨달았다. 사돈 되기 전부터 가까웠던 사이라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 너무 가까워도 좋지 못한 관계가 사돈이라는 걸 말이야. 아니, 내가 부탁을 좀 했는데 그걸 고민도 안 해보고 거절하지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이 참, 무슨 부탁을 하셨길래 그러셨지?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남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편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래, 내 말처럼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내 부탁은 잘도 거절하더구나. 내가 급전이 좀 필요했어. 이번에 여유, 돈이 조금 생겼다기에 도움을 청했거든. 그런데 단번에 거절하더구나. 나라고 뭐 그런 말 하기가 쉬웠겠니? 아, 그 여유 돈이라면 엄마에게 의미가 좀 남달라서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세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였으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너 네 엄마라고 지금 내 앞에서 편드는 거니? 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대발하신 애였구나? 하긴 그 엄마의 그 딸이겠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뭐 얼마나 다르겠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품에 싸고 돌아돌기는 누가 그냥 주라고 했니? 빌려달라는 말의 의미도 몰라? 저는 시모와 대화를 맞춘 뒤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해 시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던데 맞느냐고 연락을 했어요. 엄마는 맞다면서 일부러 자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시모가 이야기를 꺼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자신이 부탁했는데 거절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고 혹시 기분 상하게 거절했냐고 물으니 엄마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모가 집요하게 굴며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려서 되려 자신이 애를 먹었다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엄마는 가까운 사이에도 돈이 오고 가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엄마 자신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돈이라 차마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시모는 계속 거절을 당하니 나중에는 엄마에게 그깟 돈 누가 그냥 주라고 했느냐면서 화를 내며 엄마의 신발에 침까지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돈이 필요한 이유까지 숨기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뭔가 조급함이 느껴져 꾹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그렇게까지 행동했다는 것이 믿기지도 않았고 왜 자꾸 돈을 빌리려고 했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도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 뒤로 예전에 알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어요. 제 친정엄마와 이전처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시모는 저를 괴롭히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안 그러던 시모가 안가붕 때문에 시작된 거라 그런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었던 시집살이보다 더욱 극한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의 엄마에 대한 험담까지도 서스럼 없이 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 곤욕이었어요. 하지만 서운함이 풀리면 곧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거짓으로 꾸며 마치 자기가 엄마에게 돈을 맡겼는데 못 받은 것처럼 묘하게 돌려 이야기를 해서 남편과 제 사이에 오해를 만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모의 생각 없이 해대는 언행에 남편과 부부싸움으로 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시모의 시집살이는 대부분 악의적인 것들이 많아 저를 민망하게 만든 적도 꽤 많았고요.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시모와 잘 이야기해서 관계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는 없겠냐는 부탁도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도 진중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봤는데 시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피해 다닌 지 꽤 돼요.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졌고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고의적으로 엄마와의 접점은 모두 피한 채 그 안갚음을 일부러 제게 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못된 행동을 다 알고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시모에게 한 수리를 꼭 해야겠다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러나 좋은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시모는 엄마가 찾아갔던 날 엄마가 돌아간 뒤 제게 전화가 와 엄청난 성을 냈어요. 너 내가 웃음이 하다하다 사돈이 자기 딸 것 말만 듣고 시댁까지 쳐들어오는 경우가 다 있다니 도대체 뭐라고 입을 털었길래 집까지 찾아오느냐 말이야.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힘들다고 엄마한테 털어놨겠어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몇 마디로 저랑 남편이 싸운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일부러 절 창피하게 만들 심선으로 이상한 심부름까지 시키셨잖아요. 사돈이기 이전에 가깝게 지낸 사이였으니 엄마가 찾아갔던 거겠죠. 뭐야? 이게 감히 시애미한테 말 대답을 해? 시집살이야 결혼하면 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거지. 그걸 못 참고 나쁜 시모까지 만들어서 내 엄마가 예의도 없이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들어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좀 하면서 살아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아 진짜 꼬이사 나온 집만 골라서 하는구나. 엄마가 시댁에 찾아간 날 그 후로 저는 더욱 지독한 시집살이를 당했어요. 아니 시집살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옹졸하고 유치한 호의대를 받았죠. 처음에는 시모의 편을 들던 남편도 이제는 시모를 말리기 바빴어요. 하지만 시모는 정도를 모르고 행동했고요. 결국 남편도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시모를 포기했고 제게는 그저 대충 맞춰주는 척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모의 미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아보거나 느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미움받는 걸 모르는 척 시모를 맞춰주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모의 시집살이와 성화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에서 시모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시키기 위해 계속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업무에 방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팀원 회의 중에 제가 받지 않는다고 계속 전화를 걸어 팀원들에게까지 피해 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시모는 남편의 생일날까지 집에 찾아왔어요. 시모의 방문으로 남편의 생일날 사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달아 평소에 곱절로 시모는 아주 유난을 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로는 시모가 자기의 생일을 빠짐없이 꼬박꼬박 챙겨주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설 만큼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쩌겠냐면서 그냥 오늘만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넘어가 주라고 하는데 생일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 남편의 생일날 시모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할 일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마침 월차를 냈던 터라 천천히 집안일을 정리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시모의 방문으로 제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었죠. 집안일을 하는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도 어찌나 잔소리하던지 그렇게 청소해서 먼지가 다 끼겠냐며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의 내주를 할 수 있겠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말수를 아꼈어요. 그저 조금 더 노력해보겠다, 신경 써보겠다 말할 뿐이었죠. 저는 월차까지 낸 쉬는 날 시모 때문에 집안일이 끝나도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시모의 점심 끼니까지 챙겨야 했고 또 주방일을 마친 뒤에도 제가 잠깐 앉아 쉬는 꼴을 못 보고 집안일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하셨죠. 남편의 생일날 찝한 꼴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냐면서 말이에요. 참고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것까지 모두 끝내니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앉아서 한숨 돌리지도 못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 사온 재료를 보더니 못마땅하다며 도대체 뭘 해주겠다고 풀만 잔뜩 사왔냐고 어찌나 꾸중하던지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게 부탁한 게 있으니 꼭 참았어요. 신랑은 제가 해준 건새우 미역국을 참 좋아했는데 둘 다 일 때문에 바빠 한참 만에야 해주는 제대로 된 밥상이기도 하니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생일상 메뉴에 넣었어요. 시모는 제가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 뒹굴거리다 거의 끝날 때쯤 감시라도 하려는지 슬슬 걸어 주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완성해둔 찬에 뚜껑을 열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시모의 손이 미역국이 담긴 냄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곧 저를 쳐다보며 냄비 뚜껑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소리쳤죠. 너 지금 이걸 우리 아들 생일상에 올리려고 차린 거니? 내가 장 봐온 거에 죄다 풀밖에 없을 때 내가 다 알아봤어. 이걸 지금 우리 아들 먹인다고 끓인 거야.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남편이 좋아해서 준비한 것뿐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맛있게 먹은 반찬들로만 준비한 거고요. 어머님, 저도 남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만든 반찬만 봐도 얼마나 내 아들이 거지 같은 대우를 받고 사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예쁘게 봐줘? 귀한 우리 아들 대우를 이따위로 해? 신부가 버젓 씻는데도 이런 식으로 준비하니 평소엔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뻔해. 이 나쁜 거사. 어머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종일 우리 집에서 시간 보내시면서 제 트집이나 잡으려고 계셨던 거예요. 도와주실 생각도 없으시면서 남편도 출근하고 없는 집에 계속 발붙이고 계신 이유가 고작 제게 핀선이나 주자고 계신 거냐고요. 저요, 어머님이 하는 이런 행동들 더는 못 참아요. 뭐야? 내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친남편 생일날 소고기든 미역국 하나를 제대로 안 끓여주는 내가 어디서 눈까지 부라리면서 CM이인 나한테 소리를 쳐.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좀 쉬겠다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고? 아, 너나 챙기기 싫은데 내가 종일 이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한테 이렇게 복수라도 하려는 거니? 신부고 약하고 못난 건 지 엄마를 꼭 닮았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막무가내인 신부를 상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순간은 정말 몸서리치기 싫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소리치며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울음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신부는 제가 엄마한테 연락하는 것을 보고는 많이 당황하며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기 바빴어요. 그렇게 제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까지 내면서 통화 중이던 핸드폰을 뺏어들어 전화 통화를 무작정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벌개진 얼굴을 한 채 노발대발을 하더라고요. 왜 남의 핸드폰을 빼앗아요? 전화 한 통도 어머님 앞에서는 제 마음대로 못하나요? 네? 별것도 아닌 걸로 내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면 어떡해? 개념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고 해도 사돈인데 이렇게 멍청하게 대처하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할 수 없으냐 어떡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탐탁지 않으시니 그런 자식을 둔 부모한테 연락하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저 농담으로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왜 오버스럽게 굴어? 우리 아들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에 그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이하는 말까지 떠벌리면서 사돈에게 이르면 어떡하니? 내 생각 없는 대처에 부모 싸움까지 벌이는 꼴을 보고 싶니? 말이 좋아 농담이죠. 그간 저를 대한 행동들도 오늘 겪은 일도 저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짓 안 한다고요. 가족을 꾸려 더 행복하려고 선택한 결혼인데 그마저도 어머님께서 다 망쳐서 더는 사랑을 핑계로 이 결혼 생활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제 인생을 진흙탕에 빠뜨린 기분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시모는 제 말에 저를 사리 분별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친정엄마가 자신을 무시하니 딸인 저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이제야 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냐며 그 전에 살갑게 굴며 자기 식구들을 대했던 건 다 연기였냐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생일이고 뭐고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죠. 그래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제 손에 핸드폰이 닿은 그 찰나 시모는 저를 밀쳤고 저는 그대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에 비춘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어요.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누가 왔는지 보려고 인터폰 가까이 다가가다 엄마의 얼굴이 비춘 것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베란다 창문으로 도망을 가려는 거예요. 저희 집은 1층이라 창문을 넘어 살짝 뛰면 바로 땅이었으니 도망가기는 딱 좋은 상황이었죠. 시모가 딱 창문으로 도망치려는 그 순간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엄마는 도망가려는 시모의 모습에 딱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불이 나게 밖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곧 도망가려던 시모를 잡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친정엄마의 소나기에서 놓으라며 발버둥치던 시모에게 엄마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려던 이유를 안다며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고 시모는 그 말을 순간 멈칫하는 것이 다 보였어요. 곧 엄마의 말에 뭘 아는 척을 하냐며 콧방귀를 끼며 당장 자신을 놓으라고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엄마는 곧 믿기 힘든 말을 아무렇지 않게 읊줄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은 시모는 갑자기 벌벌 떨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면서요.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사돈이라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며느리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꼴을 보이냐고 비웃었더니 시모는 그게 중요하냐며 그 사실이 시부에게 알려지면 자기는 진짜 큰일 난다며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네. 시모는 시부 몰래 큰 사고를 졌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엄마가 거절하니 마치 우리 때문에 자신이 더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꼈던 거고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이었고요. 엄마는 시중일관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가 시모를 잘 잡고 있으라고 한 뒤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시모는 그런 엄마를 보자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제발 엄마를 말려달라고 앞으로 절대 말도 안 되는 시집살해도 시키지 않고 구박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엄마에게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가 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싹싹 빌 테니 제발 행동을 멈춰주라며 물음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자신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분이 났는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러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으면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대했겠어. 처음엔 나도 서운함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걸 어떡해. 며느리를 보면 언니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짐작 알았다면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았을 거야. 복수심만 가득한 내 꼴을 좀 봐. 내 딸이 오죽하면 사위도 아닌 너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해? 나도 더는 이해해 줄 수 없어. 이제 끝장을 보자. 어차피 우리 딸에게 미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못 느끼잖아. 미안함은 내가 아니라 언니가 느껴야지. 언니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대신한 거니까 말이야. 엄마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터라 꽤 충격이 컸었고 이 사달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저희 집에 오는 내내 고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뱉은 말에 엄마는 더 대화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고 되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그간의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생각만 가득 찬 시모가 괘씸해 바로 시부에게 연락해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시부가 집 주변에 도착했을 때
남편도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하게 되어 함께 집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엄마는 어차피 모든 가족이 다 알아야 할 일이지 않냐며 차라리 잘 됐다고 말하더니 시한폭탄과도 같은 시모의 치부를 모두 까발렸어요. 사실 시모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시모는 시부의 차를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쳤던 것이었죠. 게다가 시모는 장롱 면허도 아닌 무면허로 그 모든 사고를 쳤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저희 엄마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시모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자리를 피해 통화한다고 나름 구석진 곳에 가서 통화했지만 엄마는 시모가 통화하는 사이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통화 내용을 조금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희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식사 후 시모가 마음이 갑갑하니 술 한 잔 더 하고 들어가자고 엄마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들은 통화 내용으로 유치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거하게 취해 술김에 엄마에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다음날 시모에게 물어보려고 운을 띄웠는데 필름이 끊겨 그날의 일을 기억 못해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넘겼는데 얼마 뒤 시모가 엄마가 돈이 생긴 것을 알더니 집요하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모습에 시모가 술김에 했던 말이 취중진담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댁은 사달이 났어요. 시모가 저지른 일을 시부가 직접 나서서 알아보게 되었고 시모가 그날 저질렀던 일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의 만행에 대한 증거물을 시모에게 내밀었고 시모는 그제서야 자신이 벌인 일이 모두 맞다고 실토했죠. 시부가 엄마의 말을 찾아보게 된 블랙박스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시모의 이런 대책 없는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소 차가 있어도 도보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시부였기 때문에 차를 들고 다니는 날이 많았는데 시모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시부 몰래 차를 꽤 자주 끌고 나갔던 거예요. 시부가 본 블랙박스에는 너무도 적나라한 사고 모습뿐 아니라 시모의 목소리마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부는 이 모든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자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담긴 칩을 시모에게 건넨 뒤 당장 자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차피 경찰에게 걸리지 않는데 왜 자수를 해야 하냐고 아내인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좋겠냐면서 따져 물었죠. 하지만 시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시모의 모습에 기가 찼어요.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느낀 시부는 그 길로 시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가 직접 가서 시모를 상대로 신고했죠. 시모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도 이 모든 일을 숨기기 위해 그간 자기가 몰고 다니면서 망가진 차를 수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차를 세용하는 날은 거의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 전에 고치려던 심산이었던 거죠. 시모는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온 가족이 나선 뒤에야 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참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와의 이혼 문제였는데요. 자신이 제대로 벌 받게 되었으니 다 끝난 것이 아니냐며 이혼을 물으라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의 말을 귀에 담지 않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초지일간 밀고 나갔어요. 결국 시모는 저와 남편까지 찾아와서는 울며 불며 눈물을 쏟으며 부탁했어요. 제발 아버지 좀 설득해 주렴. 다 아는 채 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면 나는 오갈 곳 없는 건 너희 알잖아. 아무리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 안 드니? 내가 제대로 제값 치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을 테니까 이혼만은 안 당하게 해줘. 그러니까 아버지 성정하시면서 그런 일을 왜 벌이셨어요?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싶으셨던 거면 면허라도 따셨어야 했고 사고를 냈으면 숨기지 마셨어야죠.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셨냐고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거 시제는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만 좀 이유는 아니라고 설득해줘. 아가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니? 내 시애비가 내 말이라면 껌뻑하잖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엄마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막으셔놓고 이제 와서 제 도움을 받으려는 건 너무 뻔뻔하고 양심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추접스럽게 그만 찾아오세요. 이렇게 애원하셔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엄마. 아들한테 이렇게 추한 꼴 그만 보여줘. 아내 앞에서 내면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나 많이 불편해요. 뭐? 나 내 시험이고 내 친엄마야. 내가 이런 부탁을 너희 아니면 누구한테 하니? 그런 부탁하고 싶으셨으면 애초에 그러지 마셨어야죠. 어머님이 좋을 땐 내 며느리고 내 사돈이더니 어머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개차반했잖아요. 며느리 잡으려고 들들 볶던 시어머니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줄 며느리가 어딨나요? 이런 부탁 들어줄 자식이 저희 말고는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서로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고 시모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 시부와 이혼 후 재산은커녕 어마어마한 위자료만 시부에게 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요. 저는 다시는 시모와 얽히고 싶지 않다고 남편과 시부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시부도 더는 시모를 예정을 빌미로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엄마이니 가슴이 아프겠죠. 하지만 그 생각을 굳혔는지 제게 절대 시모와 얽히는 일 따위는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자신이 알아서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시부에게 비록 시모가 저지른 사고이긴 하지만 모든 걸 폭로한 엄마가 믿거나 원망의 마음은 없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도 가족이고 또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저도 엄마도 시부에게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되려 시부는 모든 사실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되려 자신이 먼저 알고 처리하지 못해 제가 그간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던 나이들이 길어져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엄마에게도 물어봤어요. 시모와의 관계가 결국엔 안 좋게 끝맺음이 났는데 엄마에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잃은 것이 괜찮냐고 말이에요. 제 물음에 엄마는 좋은 관계가 망가진 것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시모가 끝까지 숨기고 싶어한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줬어요. 어차피 그런 시모 밑에서 제가 계속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속 시원하다고요. 거기다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을 할머니로 둔 미래에 자기 손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면서 이제라도 자신이 그간 무슨 짓을 저질렀고 가족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고 반성하며 앞으로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냐고 말해주었어요. 시모가 없는 시대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됐는데 그간 너무 수모를 많이 겪어서인지 저는 더욱 편하더라고요. 시부도 제게 앞으로는 시집살이 걱정 말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챙길 테니 혹여라도 시부인 자신을 모시며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싫다고 당부하셨어요. 그 덕에 지금의 저는 더욱 편하게 시댁을 왕래하며 지낸답니다. 시부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먼저 저를 부르는 일은 단연코 없었어요. 그저 제가 시부와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더 많이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자주 찾아뵙는 중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혈연 관계를 따지기보단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남편도 시무와 제 사이에서 자기 나름 꽤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모든 게 정리되고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지금이 훨씬 편하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간 제게 고생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던 남편인데 그런 말 대신 앞으로 더욱 자신이 저를 보듬겠다면서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네가 워낙 좁아 시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제게 그리고 엄마에게 아직도 간혹 그런 시댁을 만나 어쩌냐는 등 시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며 괜히 시댁 때문에 저희 집안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엄마도 저도 그저 웃으며 해프닝이 좀 있었을 뿐 시부와 남편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게 그저 행복할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가 속한 가정이 완벽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얼른 가족 계획을 이뤄서 저희 부모님께도 시부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네요. 크고 작은 시련은 살면서 언제나 있을 테니 지금의 행복을 오롯이 느끼며
저는 앞으로도 힘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시모도 어딘가에서 정직하고 새로운 삶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길 제 사연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백년손님은 사위만 돼야 하는 거죠? 사돈에게 죄송하다는 톡을 보내신 엄마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맞벌이하고 애가 아직 없는 부부이며 반반 결혼에 시댁 지원 없었습니다. 시댁 방문은 생신면절 어버이날 방문 외에 비정기적인 만남 드물게 있고 안부 전화는 일절 안 합니다. 물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안 하고요. 명절 때는 친정, 시댁 번갈아서 먼저 가거나 아예 부부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가는 경우에는 명절 전후로 따로 찾아뵙습니다. 제사는 친정은 없고 시댁에는 명절 제외 연일에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평일 밤에 피곤하고 그래서 남편만 보냅니다. 첫 제사 때는 도의상 참석해서 앉아있다가 절만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갈 마음이 없습니다. 시댁 방문하면 요리, 설거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하시면 후에 그릇 놓는 정도는 남편과 함께 합니다. 남편도 친정 가면 그 정도 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성격이 좀 더 싹싹한 편인데 백년손님인 사이가 싹싹하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고 아빠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일단 수입이 많으셔서 친정에 가면 거의 얻어먹는 편이고 사드린다 하면 후에 은퇴하면 사달라고 하시며 한사코 사주십니다. 시댁에는 거의 저희가 사드리는 편입니다. 대형 가전부터 몇 번 바꿔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고 시댁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사달라고 하셔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예의라 생각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금전적인 부담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터치는 일절 없으시고 결혼 초에는 며느리의 도리, 운운하시며 그럴 기미가 조금 보였으나 남편이 나서서 전부 제지해주고 세게 나갔더니 그 후부터는 안 그러십니다. 옛날 분들이라 며느리 도리가 당연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약간의 불화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고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 불화라는 것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며느리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거나 남편이나 주위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정도겠죠. 시부모님 마음에는 안 되는 며느리일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올해 추석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얼마 전에 친정 다녀왔는데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는 TV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보고 너 그래도 시댁 가면 설거지는 잘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놔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했고 시댁 가면 내가 손님인데 설거지를 왜 하냐고 하면서 그럼 엄마도 사이한테 설거지 시키던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이고 사이한테 어떻게 설거지를 시켜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시댁 가서 지금까지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하시면서 사돈한테 죄송해서 어쩌냐고 하시길래 뭐가 죄송하냐고 사이랑 며느리가 왜 다르냐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엄마가 그래 알았다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해는 별로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엄마도 옛날 뿐이라 이거죠. 그리고 말하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작년 명절 때 친정에 먼저 왔더니 엄마가 사돈한테 저희 딸이 시댁에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카톡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회신이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죠? 라고 왔다고 훈훈하게 끝났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겠죠? 라는 건 명절 때 친정 먼저 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며느리가 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참 훈훈하네요. 이번 설거지 사건으로 제가 엄마한테 침 튀겨가며 설명해서 엄마가 알았다고 해서 망정이지. 아니면 시댁 가서 설거지 안 했다고 또 죄송하다는 카톡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또 죄송하다는 카톡 보냈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줄 안다고 그랬는데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글쎄요. 어르신들 마음이 쉽게 변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저는 남편도 잘 만나고 시부모님도 나름 잘 만나서 시대 스트레스 전혀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시부모님이 며느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며느리한테 불만은 많은데 뭐라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며느리를 정말 백년 손님으로 생각하는 시부모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와 제 시부모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불편함과 불만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겠죠? 겉으로만 하하호 하기에 훈훈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의 죄송하다라는 카톡을 보고 시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